이 시간에는 수주대토라는 성어를 세상살이 고사성어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킬수 나무 그루터기 주 기다릴 대 토끼 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즉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어주는 유행을 바라고 기다린다. 이런 말인데요. 22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 사상가였던 한비가 쓴 책 한비자, 이 한비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원문을 함께 보실까요? 미리 좀 써두었습니다. 송인유 경전자라. 춘추시대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정중요주한데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주 족주하여 토끼가 달려와서 이 나무 그루터기를 들이받고서 절경이사라.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인석 기류이 수주하고 그러자 농부는 밭 갈던 쟁기를 풀어두고서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기부득토이나 다시 토끼를 얻겠거니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토 불가 부득하고 토끼를 다시는 얻지 못했고 이 신이 송국소라. 그 농부는 온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더라. 열심히 일하던 농부가 어느 날 토끼가 자기 밭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달려와서 부딪혀서 죽은 것을 거저 얻게 된 뒤로는 농사지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가 또 달려와서 죽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네요. 이 이야기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찾아온 요행을 기다리면서 또 그 요행이 되풀이 되겠거니 하고 믿고 있는 모습, 또는 불합리한 목표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줄 모르는 모습, 이것을 뜻하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주기를 가장 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득을 취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속된 말로 우리 한국의 전쟁통에 팔자 고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에 패해서 도탄에 빠져있던 경제 상황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을 틈타서 벗어났던 일본이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상황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거저 얻은 농부가 또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수주대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47 나이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년들의 술집, 청년들의 찻집, 또 중국 음식점, 이렇게 세 곳에서 몇 달씩 했는데요. 모두 다 종업원들이 10명 이상씩 되는 제법 규모가 큰 점포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본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손님들은 물론 일본 사회의 기층민들인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자카야, 이렇게 쓰고 이자카야라고 읽습니다. 예.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술집이죠. 가장 많죠. 우리나라 삼겹살집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관계가 좋았던 이 술집의 요네이, 이 요네이상이라는 지배인하고 제가 한 달 만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통신, 컴퓨터, IT, 반도체, 영화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조선 분야에서도 아직은 기술면에서 일본을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20년 전 얘기예요. 조선 수주량에서는 일본을 앞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근이었죠.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이 연회의상은 한국이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일본을 앞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저의 말을 부정했고 저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분명하고 자신있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루 이틀 뒤부터 이 연회의상이 저를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 묶어놓은 이 골판지 박스를 다시 더 단단히 묶으라고 하고 아주 분량이 많은 석쇠를 이미 닦아 나왔는데 더 깨끗이 닦으라고 하고 넓은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하고는 턱짓으로 저거 주워라, 저기 쓸어라, 저기서 저까지 닦아라, 저거 조여라 이런 식입니다. 날마다. 하지만 제가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이제 괜찮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하고 묻고는 벌떡 일어나서 연회의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오시에테 구다사테 노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렇게를 한 달 이상 더 하고 아무 말 없이 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윤상을 괴롭혔다는 종업원들의 말을 들은 사장이 이 연회의상을 3일 만에 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까지 가서 사람 하나를 해고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요. 요는 이 연회의상과 같은 일본인들이 특히 노인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청작년 시절부터 한국은 후진국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인식으로 굳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가 있는 한국,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인 한국, 기생충, 강남스타일, BTS, 김연아, 조소미, 대장금과 같은 한류로 온 지구를 풍미하고 있는 문화 강국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는 것,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나 위라는 것, 이런 대단한 사실들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라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7세의 아베나 73세의 스가 요시히데 같은 지도층을 비롯한 노년층의 상당수가 사고방식을 아날로그 시대에 고착시켜두고서 7, 80년대 향수에 젖어서 아직도 우리 한국을 자기들의 좋은 식민지 내지는 하청업체쯤으로 믿고 싶어하는 이른바 정신승리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지고 그날따라 운이 없어서 내가 진 거지 실력으로는 내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신승리라고 한다면서요. 이 정신승리자들이 친일 부역 세력의 협조로 우리 한반도를 35년간이나 강점했던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또 아직도 우리 한국의 주도 세력이 친일 부역 세력인 걸로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믿고 2019년 7월에 취한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한국에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경제 보복이랍시고 취한 이 조치 덕분에 우리가 이들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서두르게 되었고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별것이 아니구나. 노벨상을 탄 과학자가 여러 명이라고 우쭐대는 일본도 결국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나라구나. 역시 우리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전화위복의 체험까지 하게 해준 아베에게 고맙다고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경제보복이라는
아베의 패착은 한국을 치려다가 오히려 일본이 한국한테 얻어맞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우리의 6.25 전쟁을 두고 자기들이 이 전쟁의 원인 제공자라는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라는 자들이 기뻐 날뛰었던 일본은 지금 도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전쟁이나 일어나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 일본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불행이 일본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이도격이겠지만은 이웃나라 일본이 지금이라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수주대토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설린우호와 공존공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로 탈바꿈해 주기를 염원해 봅니다. 한류를 즐기고 한국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수주대토하고 있는 노인층과는 다른 길을 열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는 수주대토를 두고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땀한, 취할 취, 어조사지, 즐거울락. 땀 흘려 얻는 즐거움, 땀 흘려 얻는 행복, 한취지락.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의 불행을 틈타서 얻는 저급한 행복이 아니라 땀 흘려 얻는 행복, 한취지락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떳떳한 나라로, 차원 높은 신사의 나라로 승승장구해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